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국조선해양보입니다. 자,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 중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올랐죠. 왜 올랐는지부터 보시죠. 자, 주식시장에서 왜 주가가 올라가는지, 그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 즉 호재거리가 있었을 때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은 실적 확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적 확인을 왜 해야 될까? 주가가 먼저 반영했으니까 실적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장까지 딸려 올라가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쪽 구간에서 약간 좀 조정이 가파르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반도체입니다. 자, 이걸 비교를 하라고 제가 같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한미반도체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미반도체의 상황을 보면 6월 14일 날 고점을 찍고 한 달 이상 조정폭을 크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 하락폭이 나왔어요.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쪽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추세 끝났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적 확인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건 확인 이후에 앞으로의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확인하라는 거예요? 가격이 반등하는지. 그렇죠. 가격이 반등한다는 건 뭐예요? 실적에 대한 부분, 그렇죠.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을 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죠?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의 첫 단추를 밟아간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주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쭉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조금 극단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삼성중공업의 실적을 보여드릴게요. 삼성중공업은 지난 5년치의 실적을 보면 흑자 전환,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흑자 전환한 게 23년도가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때도 순이익은 적자예요. BEP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죠. 즉 손익분기점을 못 넘었다는 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 그렇죠. 22년, 21년, 20년, 19년 어때요? 6천억, 1조, 1조 3천억, 8,500억 이렇게 연간 평균입니다. 평균 1조 원 정도의 적자를 지속적으로 봐왔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그렇죠. 바닥을 딛고 올라오고 있죠. 이거와 비슷한 상황을 보이는 게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 보면 23년도에 저가를 찍고 나서 그렇죠. 거의 한 7만 원 정도의 저가가 형성되고 나서 지금 24만 원입니다. 실적 볼게요. 이걸 진짜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23년도의 실적이 어떻죠? 7조 7천억 원의 적자입니다. 자, 그럼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실적보다 주가가 더 빠르구나. 그렇죠. 주가를 봤을 때 실적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적을 예상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이미 수익권이어야 한다. 실적을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면 늦어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가 반영치가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 조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는 가격을 보는 게 맞습니다. 즉 언제 공략해야 된다?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공략해야 된다. 이쪽 구간에서 잡는 타점을 내가 보유기간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구간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즉 고가 돌파, 즉 신고가 구간에 공략을 하라는 거고, 자, 이 신고가 돌파 구간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댓글로 신고가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신고가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구나. 이게 조선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조선주 내에서도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쪽 구간에서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올라가니까 지금 실적 개선세가 탄탄하게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24년도에 조선업 팡 자체가 긍정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친환경 선박 위주로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데 요건 정부 정책의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한 노력 자체가 이제 배까지도 그렇죠? 선박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됩니다. 그리고 선박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히 크죠. 그렇죠?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버릴 수가 없어요. 자, 그 규모라는 건 달러를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싹 다 무시하고 주식시장에서요. 그렇죠? 이런 부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싹 다 무시하고 정부에서 손을 써주지 않았다면 장기간 침체를 겪어온 조선주들, 그렇죠? 삼성중공업 포함해서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요. 조선주들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조선업 자체는 버릴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장기 침체를 거쳐왔지만 이런 부분도 이제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디서 볼 수 있다? 실적 기준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실적이 전환된 첫 번째 구간에 와 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건 뭐예요? 실적 전환기의 첫 번째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상승의 초입 구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고, 결과적으로는 돌파하는 구간에 공략하는 것만이 주식시장에서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가격, 즉 가격을 잡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런 가격을 어떻게 잡는지, 그렇죠? 실전에서 어떻게 제가 적용시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자, 태성입니다. 반도체 종목이고요.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어때요? 50% 정도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죠. 자, 그럼 지금 조선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삼성중공업 한번 볼게요. 삼성중공업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도 매수를 했고요. 이쪽 구간에서도 매수를 했습니다. 5월달 정도에도 매매를 한번 했는데 이때는 큰 수익이 그렇게 발생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있죠.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려가니까 그냥 매도한다. 즉 보유기간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보유기간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게 심리 때문에 그런데 보유기간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격을 잡는 그렇죠. 높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싸게 잡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메인 조선주는 아니지만 STX 중공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조선업에 대한 업황이 좋아지고 그리고 HD그룹으로 인수된다는 그런 내용과 함께 먼저 반영됐죠. 근데 HD그룹에 인수한다는 내용은 이쪽 구간에서 나왔는데 저는 이미 돌파하는 구간에 공략을 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수익낸 내용은 36%, 14%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매주 진행하는 그쵸? 매주 진행하는 주말 라이브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 주말 라이브는 오면 어떤 식으로 시장을 봐야 되고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여기 주말 라이브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와가지고 배우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입니다.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절대 싸게 잡으면 안 돼요. 어쩌다가 한번 내가 저가를 딱 잡아서 수익을 이런 식으로 크게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가격을 확인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자, 이게 왜 제가 답이라고 말씀드리느냐? 예상하는 부분은 언제고 틀릴 수 있죠. 근데 저는 지금 확인을 하고 나서 다 매매를 이어가죠. 물론 매매하다 보면 손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최근에도 계속 강한데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고려하고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3% 손절 있죠. 그리고 나서 14% 수익, 18% 수익, 33% 수익 이런 구간을 어디서 냈어요? 돌파하는 구간에만 이런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즉 어떻게 잡는지 그런 매매 전략 관련된 부분을 라이브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실시간 시세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는지는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또는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할 때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을 어떻게 잡는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정도의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한국조선해양을 보면 지금 제가 보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올라가고 있다. 즉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 조선업에 대한 업황이 개선된다. 이런 부분에 공감하시면 여기 댓글로 공감이라고 적어주시고 신고가라고 댓글이 10개 이상 달리면 제가 신고가 관련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 가격적인 부분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건 실적이 무조건 좋게 나온다는 거를 주가가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여기 HD 한국조선해양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한 실시간 타점 한국조선해양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국조선해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점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한다? 올라가는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한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라이브에 들어오시면 되고 영상을 계속 돌려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를 반드시 파악하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